H-Talk.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가야 레츠토크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더리움이 더 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는 자산이 되어가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업계에서 오랫동안 확고한 자리를 차지해왔죠. 스마트 컨트랙트의 개척자로 불리며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ETH 네트워크 위에서 만들어졌고 투자자들에게도 오랫동안 매력적인 자산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이더리움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이더리움이 흔들린다면 나가야 토큰과 같은 다른 프로젝트들은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주장을 가장 강하게 내세운 사람은 바로 레커 캐피털의 창립자 퀸 톰슨입니다. 그는 이더리움이 투자 자산으로서 완전히 죽었다라고 말하며 강하게 비판했죠. 실제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수익성이 줄어들고 있고 거래량도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관심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게 여러 데이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더리움은 한때 블록체인 기술의 선두주자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이 그 네트워크 위에서 탄생했으며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자산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더리움은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지적되는 문제는 네트워크 확장성, 높은 수수료, 보안 취약점, 그리고 희소성의 문제입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그 규모와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확장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속도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거래가 많아지면 네트워크가 과부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더리움의 블록은 평균적으로 15초에 한 번씩 생성되지만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트랜잭션이 급증하면 네트워크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고 거래가 체결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는 결국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시스템의 효율성 저하를 일으킵니다. 이더리움 2.0으로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실제로는 그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더리움 2.0이 약속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시스템과 레이어 2 솔루션은 일부 성과를 보였지만 여전히 대규모 거래 처리에서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레이어 2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인 복잡성과 통합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수수료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거래 수수료는 사용자가 많을수록 급증하며 이는 거래를 더 이상 합리적인 가격에 처리할 수 없게 만듭니다. 특히 디파이와 NFT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더리움의 수수료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의 수수료는 한 번의 트랜잭션에서 수십 달러에 달할 수 있으며 이는 소액 거래나 개인 투자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수수료가 비싼 환경에서는 소규모 사용자들이 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데 장애를 겪게 됩니다. 결국 이더리움의 접근성은 제한되며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사용자들이 이동하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이더리움의 네트워크가 안정적이고 강력하게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많은 보안 취약점들이 존재합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다양한 프로젝트들, 특히 디파이와 NFT 관련 프로젝트들이 해킹 공격의 주요 대상이 되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동안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 서비스들에서 수많은 해킹 사건이 발생했으며 그 피해액은 수백만 달러에 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파이넌스와 하비스트 파이넌스와 같은 디파이 프로젝트들의 해킹 사건입니다. 이들 프로젝트는 이더리움 기반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해킹을 당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겼습니다. 이와 같은 해킹 사고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며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의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또한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가 완벽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에 코드에 버그가 있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블록체인 특성상 데이터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버그가 악용되면 복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기반의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처음에 디지털 자산으로서 무한히 발행될 수 있는 개념이었고 이는 금융 자산으로서의 특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과 같은 다른 자산이 제한된 공급량을 갖고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고 이는 그 희소성을 가치로 바꿔줍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은 공급량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희석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더리움의 공급량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자산으로서의 이더리움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이더리움은 ERC-20 토큰 발행이 급증하면서 더 많은 토큰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더리움의 자체적인 희소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며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의 장기적 가치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가야 토큰은 이더리움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보안성 강화, 투명한 금융 시스템 구축, 글로벌 확장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죠. 먼저 나가야 토큰은 보안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블록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보안인데요.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발생한 대형 해킹 사건들을 보면 보안이 약한 프로젝트들은 결국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나가야 토큰은 최신 보안 기술을 도입하여 외부 공격을 차단하고 스마트 컨트랙트의 안정성을 최적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토큰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인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죠. 또한 나가야 토큰은 투명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의 많은 프로젝트들은 단순히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에만 집중하지만 나가야 토큰은 실제 금융 시스템과 연계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어요. 모든 거래 기록이 블록체인에 남아 조작이 불가능하며 이를 기반으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단순한 투기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활용성을 갖춘 토큰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가야 토큰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특정 지역에 한정된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지만 나가야 토큰은 국제적인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국가 간 결제 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죠. 오늘은 이더리움의 투자 가치 논란과 그 속에서 나가야 토큰이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 이야기해봤습니다. 이더리움은 여전히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 문제점들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변화 속에서 나가야 토큰은 강력한 보안과 투명한 금융 시스템, 글로벌 확장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더리움이 투자 가치가 사라졌다는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나가야 토큰이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나가야 레츠토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